자, 이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신축 아파트 상가에 절대 어떤 업종이든 하지 마세요. 대출 거지들이라 이자 내고 쓸 돈 없어요. 라고 적은 댓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축 아파트 가보면요, 상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보통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냐면 LCT입니다. 맞죠? LCT. 근데 LCT가 웃긴 게 뭐냐면 아파트는 좀 의리리합니다. 이게 거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98층짜리 아파트인가? 그렇죠? 예. 근데 상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상가는 진짜 의심스러워 진짜. 거기는 지금 지어진 지 한 6년 됐죠, 그게. 예, 그냥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일부가 아니라 그냥 텅텅 비어 있어. 정말 아파트 삐까뻔쩍하고 뷰는 정말 멋진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뭐 LCT뿐만 아니라 그 마린시티 주변에 보면 비어있는 상가도 굉장히 많아요. 다 지어진 지 한참 됐는데. 뭐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어. 다른 신축 아파트는 보면 장사하는 곳보다 비어있는 곳이 더 많아요. 이미 다 지어진 지 한참 됐는데. 왜 그럴까 그게? 아니 뭐 건물 자체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원래 한때만 하더라도, 옛날만 하더라도 보통 아파트 상가 들어오겠다고 경쟁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왜냐, 옛날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 상가가 일종의 노후주 수단이었거든요. 왜냐, 그때는 아파트 상가 들어와서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걸 월세 받아 먹으면서 이제 노후 준비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위험한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건물 사가지고 월세 받아 먹고, 아니면 이제 상가 분양받아서 월세 받아 먹고, 이 공식이 깨졌어요.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HT 상가도 분양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막 엄청 비싸게 받았더라고요. 막 8억, 10억씩 받았더라고요. 근데 막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거잖아. 세금 나갈 테고. 그분들도 이제 대출 받았으면 나간 돈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상가 공시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면 저기입니다. 그 제가 항상 언급하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거북섬. 예, 유튜버들이 엄청 많이 찍고 갔어요. 여기 빌딩풍이 뭐냐면 바닷가 있잖아. 예, 바닷가. 이게 해안가 아파트 안 좋은 게 뭐냐면 원래 거기가 바다거든요. 원래 LCT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아시죠? 그 LCT 주변 원래 거기가 바다인데 땅을 개간해가지고 아파트 올린 곳이에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저기 용호동에, 용호동 W도 마찬가지고 원래 거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아십니까? 원래 그 바다예요. 원래 그 용호동 전체가 바다예요. 원래는 바다인데 땅을 메워가지고, 예, 땅을 개간해가지고 거기 집 올린 곳이야. 원래 바다예요. 원래 바다 속에 있는 거야. 원래 그 사미피치타운 아십니까? 부산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남천동에 있는 거기가 재건축 가장 유명한 곳이거든요. 부산에서. 거기 사미피치타운도 원래 거기 바닷가예요. 원래 바닷가인데 땅을 메워가지고 아파트 만든 거죠. 원래 바닷가야. 바닷가에 아파트 올리다 보니까 바다 코앞에 있고 파도는 치고 하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이게. 그리고 다 이제 그런 아파트 통유로 되어 있으니까 창문 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에어컨 안 틀면 이제 엄청 덥고. 아무튼 그래서 요새 보면 남아돈 신축 상가가 많죠. 엄청 많아요. 예. 보니까 거북성의 상가 분양 비용은 엄청 높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상가 분양비가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요. 이게. 아파트 분양비보다. 거북성이 그 17평짜리 상가 분양비가 7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7억. 아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사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인데 그게 당시에 상가 분양비가 7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기 서울시 송판구 강남 쪽에 보면 이제 헬리오시티하고 있습니다. 서울분들 잘 아실 거야. 거기 보면 거기 상가 다 불 꺼져 있어요. 집 이시간 데 가면. 거기 상가 분양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9천에서 1억 천 사이. 그럼 10평짜리 내가 분양받아 얼마일까? 10억에 10억. 근데 다 불 꺼져 있어. 지금도 아마 장사 안 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게? 아니 그래도 건물 그래도 이쁘게 지어놨는데, 이쁘게 지어놓으면 뭐해?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돈은 안 써요. 돈을.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영끌족도 많고 비싸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 벌어서 이제 아파트 대출받은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갚고 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상가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공간인데 정작 입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럼 외부인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외부인들이? 외부는 관심이 없잖아,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아파트 상가에 있는 뭐 그런 이제 빵집, 과일 가게, 음식점, 횟집 다 아파트 입주민들 사용하라고 만든 공간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오지도 않아, 이게. 왜냐, 보통처럼 맞벌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한다. 영끌 하신 분들은 맞벌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일에 쇠아빠지 하겠죠. 그럼 집은 잠만 자야 돼. 잠만 자고 또 일어나면 이제 그 지하철장 가서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가 근처 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막상 상가 근처에 장사하는 가게는 다 비싸요, 이게. 가성비가 좋은 게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아무리 상가 분양받은 분들이 이제 권리금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거 아니야. 맞죠? 자기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월세도 비싸게 받을 거 아닙니까? 목 좋은 데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목 좋은 데 들어가면 싸고저는 못 합니다. 되게 싼 거. 가성비 좋은 건 안 돼. 타산이 안 맞아. 그럼 가격대가 나가는 거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대 나간 거를 그 신축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 안 합니다. 솔직히 신축 아파트 사는 분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상가 이용 안 해도 크게 문제 없잖아, 이게. 왜냐, 뭐 쿠팡 있고, 회사에 밥 먹고 하니까 사실 이용할 게 딱히 없어, 이게. 그러니까 텅텅 비어져 있는 거야, 이게. 그 지금도 비어져 있는데 앞으로도 뭐 장사하겠습니까? 더 안 하겠지, 이게. 지금 전국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상가로 돈 버는 거, 뭐 건물 임대 받아서 돈 버는 것도 이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목 좋은데 제외하고, 목 좋은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 잘 안 나와. 집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쓸 돈이 없는데, 장사가 될까요? 신축 아파트 상가 특히 비싼 곳일수록 가게들이 일명 대출 거지들 많이 있어서 비싸면 소비 잘 안 할 겁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상가는 철저하게 아파트 밑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공간입니다.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먹여 살리는 곳입니다. 순수하게. 외부인들은 거의 매출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럼 아파트 입주민이 돈을 써야 돼. 근데 아파트 입주민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긴 버는데 워낙에 아파트 살면서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예, 좀 빠듯한 분들 많거든요. 신축 아파트 사는 분들은 정말 빠듯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연끌하시는 분들 정말 지금 사도는 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원금이자 나가잖아. 근데 요즘에 금리 올라가지고 대출금 많아졌죠. 예. 연끌하시는 분들 금리 0점 올라가도 대출금이 엄청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대출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럼 아파트 원금이자 내는 것도 있고 관리비도 낼 테고 금마에도 뭐 숨만 쉬면 한 300 나가지 그냥. 거기다가 뭐 차도 있을 거 차도 할부금 있겠죠. 차 할부금 나갈 테고 기름값 나갈 테고 보험료 나갈 테고 그리고 자식 있으면 자녀들 교육비도 나가. 예, 교육비 나갈 테고 문화생활 돈 나가 이러면 남는 게 없어. 저축 못할 건 아마 정말 돈을 크게 버지 않는 이상은 저축 못할 걸. 진짜로. 지금 연끌하신 분들 저축 못하는 집 많을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상가 이용합니까? 어떻게? 오히려 구축상가는 장사 많이 하거든요. 구축상가는 아파트 지어진 뭐 15, 20년 된 그런 구축상가는 그래도 상가들이 많이 입점돼 있습니다. 근데 신축은 완전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밤에 안 돌아다니는 게 약간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신축 아파트 밤에 되면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분명 아파트 안에 사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 조용해 이게. 상가도 영업 안 하니까 완전 조용해 이게.
거기다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쓰겠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금리 올라가면 이게 물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 단순히 대출금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가. 다. 일단 아파트 원금 이제 그 이자 올라가겠죠. 이자 올라갈 테고,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그 캐피탈 비용도 올라갈 테고요. 그것도 오르겠죠. 그리고 각종 보험료, 관리비도 오릅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왜 오르냐면, 여러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보면 이제 관리사무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인건비 올라갑니다. 그분들 대부분 최저시급이에요. 최저시급. 올해 시급 올라가잖아, 맞죠? 350, 380 올라가면 그럼 그분들 똑같이 해도 380 올린 만큼 월급 올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관리사무소 용역비 올라갑니다. 용역비. 보통 아파트 하는 일한 분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신축 아파트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못해도 이제 한 개조 10명? 20명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 미아팀도 있어요. 미아팀. 미아팀 뭐냐 하면 아파트 조경관리나 아파트 쓰레기 줍거나 아파트 음식물 처리 관리하시는 분들 있어요. 분리수거 관리한다거나 낮에만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해도 한 7, 8명 됩니다. 뭐 대단지면 더 많을 테고. 그분들 인건비도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리비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뭐 사다 보면 이제 장기 수선 춘당금 그런 것도 올라가겠지. 공인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버는 건 뻔한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지금 저 아파트 살아도 막 계산기 두들기면서 막 이렇게 머리 싸매도 머리 아픈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게. 예. 버는 건 한정적인데 앞으로 나가는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지, 이게. 골 아픈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당 안 되는 분들은 집을 내놓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집 내놔도 잘 팔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축 구매하신 분들은 또 비싸게 팔 거 아니야, 이게. 이 집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금액에 무조건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돈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전 앞으로 상가로 이렇게 뭐 노후 준비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점점. 지금 나와도는 상가가 많잖아, 이게. 지금 한국이 뭐 건물 없어가 장사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 남아 도는데 이제 들어와서 할 사람이 없죠, 이게. 예. 그리고 이 아파트 상가는 단점이 뭐냐면 외부인들을 유입시킬 수 없어요, 이게. 단점이. 일반 그런 이제 점포하고 다르죠. 일반 길거리 점포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손님 유입할 수 있는데 아파트 상가의 단점은 철저하게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통 아파트 상가에 들어오는 건 대부분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아닌 게 없어요. 싹 다 프랜차이즈예요. 그 프랜차이즈 비싸지 않습니까? 맞죠? 비싸잖아. 비싸면 사 먹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일반 뭐 어떤 그런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아파트 상가에 장사하는 건 좀 달라 이게. 많이 다릅니다. 보통 아파트 상가는 개인 가게가 안 들어가요. 개인. 예, 개인 시점이 안 들어가요. 대부분 프랜차이즈입니다. 여러분 못 믿겠으면 여러분 아파트 신축 아파트 그 상가 한번 보세요. 프랜차이즈 아닌 게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 이게. 일반 시점은 거의 없어요, 이게. 딱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가 들어가면 이제 입주민 장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 비싸게 팔면 안 사먹겠네. 안 팔리면 돈 못 보잖아, 이게.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차렸는데. 이러면 아파트 신축 상가에 그 편의점도 잘 안 돼요. 많이 안 돼. 손님 별로 없어. 보통 아파트 지으면 이제 정문 후문 있으면 이제 정문 쪽이 하나, 후문 쪽이 하나씩 있는데 둘 다 안 돼, 둘 다. 확실히 요즘에 신축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사정 안 좋은 거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상가 쪽으로는 절대 창업하면 안 된다. 절대. 그리고 이제 상가 분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진짜로. 끝난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 뭐 상가 분양 위험하고, 그리고
지금 빈 상가 들어가서 장사하는 건 더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